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삼촌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영어 능력 테스트 혹은 원어민 영어 감각의 일부가 한국어를 쓰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자, 중학교 수준의 쉬운 영어 단어인데요. fantastic, 환상적인, 멋진 이런 의미인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 영어의 대표적인 F로 시작하는 비속어 fu 땡땡ing 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이걸 자꾸 발음하면 구글 AI 검열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fu 별표 두 개 ing로 표기하고 발음은 그냥 freaking,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freaking이라고 발음할 건데요. 이 freaking을 영어 단어 fantastic 중간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보기 3개 중에서 문법에 맞는 형태가 무엇이냐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1번 fan-freaking-tastic, 2번 fanta-freaking-stick, 3번 fantas-freaking-tick. 자, 이 중에서 문법에 맞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1번이 2번이나 3번보다는 맞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거나 이런 비속어를 단어 속에 집어넣는 것이 문법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정답부터 확인해 드리면요, 1번 fan-freaking-tastic, 이게 정답이라서 1번만 문법적인 거고요. 그리고 2번 fanta-freaking-stick, 3번 fantas-freaking-tick, 이거는 둘 다 문법에 어긋납니다. 여기서 문법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비슷한 문제를 2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utomatic입니다. automatic 단어 중간에 fu 땡땡ing 이걸 넣을 건데, 보기 3개 중에서 문법에 맞는 게 무엇일까요? 자, 1번은 o freaking tomatic, 2번은 auto freaking matic, 3번은 automa freaking tick. 이 중에서 정답은 네, 2번 auto freaking matic만 문법에 맞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지명 캘리포니아입니다. 보기 3개 중에서 문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California, 2번 California, 3번 California. 이 중 정답은 네, 2번 California만 문법에 맞습니다. 이제 문법적이라는 표현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영상 하나를 따로 만들어야 할 만큼 언어학에서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냥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현대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문법, 이건 말입니다, 유명한 언어학자가 쓴 문법책에 써 있는 규칙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국어 화자가 그냥 편하게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모국어 사용 규칙이 바로 현대 언어학 혹은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에서 말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TV 방송에서 우리말, 고운말, 바른말 맨날 강조하면서 감히 한국어 모국어 화자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시면 틀립니다, 저희가 바른 한국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올바른 한국어입니다, 이런 헛소리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과학으로서의 언어학인 현대 언어학에서는요, 모국어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학자들이 쓴 문법책이랑 다르다면 고쳐야 하는 것은 모국어 화자의 언어가 아니라 학자들의 문법책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짧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별도 영상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싶은 분들은요, 구글에서 descriptive grammar, prescriptive grammar 이런 검색어로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조금 전 보여드린 테스트 문제 3개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fantastic을 예로 들자면 영어 원어민들이 1번 fan-freaking-tastic, 이거는 아주 말이 되고 즉 문법적이고, 2번과 3번 fanta-freaking-stick, fantas-freaking-tick,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즉 비문법적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영어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문법 규칙이 들어있어서 그 문법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표현이 1번 fan-freaking-tastic인데 2번과 3번 fanta-freaking-stick, fantas-freaking-tick, 이것들은 영어 원어민의 머릿속 문법 규칙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요, 언어 사용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무엇이 되느냐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면 안 되느냐, 어떤 표현이 허용이 안 되느냐, 이거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fan-freaking-tastic을 만드는 문법 규칙을 언어학자들은 expletive infixation 이라고 부르는데요. expletive는 욕설이라는 뜻이 있고요. infixation은 단어 중간에 무언가를 삽입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이게 현대 언어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현상으로 인식되어서 세계 정상급 언어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해서 세계 정상급 언어학 학술지에 논문을 여러 편 게재했는데요. 제가 오래된 대표 논문을 한 편만 소개해드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존 맥카시 1982년 논문입니다. 맥카시 교수님은 세계 최정상급 의문론 학자이고요. 특별히 현대 의문론의 기초를 확립한 MIT 언어학과의 모리스 헨리 교수님께 박사 논문 지도를 받은 모리스 헨리 직계 제자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논문의 초록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논문은 팬프리깅타스틱 같은 expletive infixation 현상을 언어학 이론으로 규명하는 논문인데 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언어학에서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랭귀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세계 정상급 언어학자들이 이런 특이한 현상에 대해 연구하고 이런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 또 세계 최정상급 학술지에 실린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고 흥미로우실 겁니다. 단어 중간에 욕설 삽입, expletive infixation 현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대부분의 영어 원어민들이 단어 중간 욕설 삽입과 관련된 규칙을 언어 습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욕설의 삽입 규칙을 누구나 알고 있고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fanfreaking-tastic 이거는 문법에 맞지만 fanta-freaking-stick 또는 fantas-freaking-tick 얘네들은 문법에 안 맞는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이 규칙이 fantastic이나 automatic 같은 흔한 단어들에서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요 수많은 단어들에서 매우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이걸 언어학자들은 생산성이 높은 규칙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맥카시 교수님의 랭귀지 저널에 실린 논문 사례들을 몇 개만 그냥 논문 페이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내 지명입니다. 머노은가 힐라 이거를 머노은가 프리깅 힐라 알라바마를 알라 프리깅 바마 그리고 팬 프리깅 타스틱이 논문 첫 페이지에 보이고요. 논문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 팬 프리깅 타스틱은 문법에 맞는데 팬트 프리깅 아스틱이나 페 프리깅 은타스틱 이거는 비문법적이라는 얘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언어학 논문에서 단어나 문장 앞에 별표, 에스터리스크라 그러는데 이 별표 표시가 있으면 그건 해당 단어나 문장이 비문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 두브로브닉 이거는 크로아티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니까 영어가 아닌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의 원어민들이 영어의 욕설 삽입 규칙을 생산적으로 적용해서 do freaking bravnik 이렇게 말하면 문법에 맞는데 누브르 프리깅 어브닉 이거는 문법에 안 맞고 누브 프리깅 러브닉 이렇게 하면 영어 원어민들의 문법성 판단이 애매해진다라는 의미로 물음표 하나 박은 거고요. 다른 예로 영어 단어 instantiate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를 infreaking 라고 말하는 건 문법적인데 inst freaking entiate 이건 틀리고요. 또 e freaking instantiate 이거는 완전 비문법이고요. 그런데 ins freaking tensiate 이거는 영어 원어민들도 헷갈려 한다라는 점에서 물음표를 박은 겁니다. 그 다음에 논문의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좀 더 일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개만 제가 짚어서 보여드리면 합병한다라는 의미의 amalgamate 사이에 bloody라는 나쁜 말을 집어넣어서 amalgamated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쉬운 단어로 다음 줄에 everybody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쁜 말을 집어넣어서 every bloody body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핸디캡은 핸디와 캡 사이에 또 블러디를 집어넣어서 핸디 블러디 캡이라 할 수도 있고요. 유치원의 영어 단어 kindergarten에 나쁜 말을 집어넣어서 kinder freaking garten이라고 해도 문법에 맞고요. 또 아래 7번 표시된 사례들을 보시면 부사에도 적용이 돼서 together의 경우에는 to bloody gath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용사로 important는 im freaking important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줄 보시면 동사에도 적용이 되어서 advance라는 영어 동사에는 ad bloody vance라고 하면 문법에 맞고 그 외에도 네 줄 아래에 보시면 enough를 e bloody enough라고 해도 되고 perhaps는 per bloody haps라고 해도 되고 defense는 defreaking fence 심지어 yourself도 your bloody self처럼 해도 되고 또 다른 예로는 멕시코의 화산 이름인데요. 포포카테피털의 경우에 영어 원어민들은 욕설을 문법에 맞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두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뽀뽀 프리깅 까테 피털 이거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뽀뽀 까테 프리깅 피털 이것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영어 원어민의 머릿속에는 단어 중간 욕설 삽입, 이른바 expletive infixation에 대한 상당히 복잡한 전문 규칙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 규칙에 대해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너무 전문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맥카시 교수님 논문에서 규칙을 설명하는 페이지를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고정시키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둘째, 영어 원어민들은 그 문법 규칙을 가지고 지역 이름, 형용사, 동사, 부사, 심지어 yourself 같은 재귀 대명사 등등 수많은 단어들에 생산적으로 욕설을 삽입하여 말할 수 있는데요. 셋째, 놀랍게도 단어 속에서 욕설을 삽입하는 위치가 조금만 틀려져도 그게 비문법적인 것을 바로 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넷째, 신분, 사회계층, 사는 지역 등 다양한 환경적 변이로 인해 이런 욕설 삽입 표현을 자주 듣고 쉽게 습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성장하면서 이런 욕설 삽입 표현을 거의 혹은 전혀 접하지 않는 영어 원어민들도 많을 텐데, 중요한 건요, 성장 환경과 무관하게 모든 영어 원어민의 머릿속에 욕설 삽입에 대한 복잡한 규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보편 문법 덕분에 가능합니다. 제가 그동안 업로드한 여러 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유전 정보 속에 각인된 언어 습득 장치, 영어로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합니다. 이걸 갖고 태어나는데, 둘째, 이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것이 실은 보편 문법, 영어로는 Universal Grammar라고 하는데요. 이 보편 문법은 상당한 수준의 복잡성과 정교함을 갖춘 인간 언어의 구성 원리들이기 때문에, 셋째,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기는 매우 불충분한 약간의 언어 자극만 받아도 보편 문법이 허락해주는 선택지 중에서 너무너무 복잡한 본인들의 모국어 문법을 순식간에 습득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단어 중간에 욕설을 삽입하는 fanfreaking-tastic 이런 문법 규칙 역시 마땅하게 배울 기회가 없었어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어 습득의 핵심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 외대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언어 습득 1, 언어 습득 2 이런 식으로 언어 습득만 2학기를 강의하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과목들에서 보편 문법과 언어 습득에 대해 가르칠 만큼 언어 습득이 방대한 주제인데요. 하지만 그 방대한 내용을 몇 줄로 요약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사항입니다. 결국 영어 원어민 아기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 즉 언어 습득은 말입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쓰는 영어, 진짜 영어, 좋은 영어 표현을 한 개씩 한 개씩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기의 모국어 습득은 아기가 보편 문법의 정교한 원리 체계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그 보편 문법이 허락해주는 선택지 중에서 아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모국어에 부합하는 문법을 선택하는 과정, 그것이 언어 습득입니다. 제가 요즘 새학기 시작하고 학교 일로 좀 정신없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인류 최고의 언어 천재인 MIT 언어학과의 켄 헤일 교수님 관련 영상 2편을 올리고 나서 보편 문법 이론에 관심을 보이는 시청자님들이 좀 계셨고요. 그래서 오늘 언어 습득과 보편 문법 관련 영상을 한 편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어 습득과 보편 문법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만한 흥미진진한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하는 데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